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청첩장을 주기 위해 한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중 제일 빨리 결혼을 하게 돼서 친구들이 폭풍 질문을 했어요. 난 가희가 제일 늦게 결혼할 줄 알았는데 진짜 신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늦게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긴 하더라고. 근데 신혼집이랑 혼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우리 언니 결혼할 때 보니까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거 보면서 난 결혼 못하겠다 싶더라니까. 라며 유진이가 양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왜? 언니는 뭐가 많이 힘들었던 거야? 말도 마. 우리 언니 파혼까지 할 뻔했잖아. 정말? 대체 뭘 어쨌길래 파혼까지 할 뻔해? 언니네 시어머니가 고가의 혼수품을 일일이 적어서 주질 않나 결혼식장부터 수월하게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파혼한다 뭐한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언니가 파혼한다고 강하게 나가니까 다행히 그쪽에서 꼬리를 내리더라고. 진짜? 그럼 결혼 후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그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언니는 시댁에 잘 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음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은 형부 혼자 본가 다니고 그러나 봐. 그럼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나? 우리 언니가 독하게 나가니까 다들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왜 그 난리를 쳐서 그 지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 유진이가 언니 이야기를 자세히 하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얘기 물어본다는 게 또 내 얘기만 했네. 그나저나 니네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전세로 알아본 거야? 아니, 전세는 아니고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이 3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셨더라고. 3층짜리 주택을? 서울이면 꽤 비싼 거 아니야? 가격은 나도 잘 몰라. 근데 시부모님이 그 건물 1층에 사시거든. 2, 3층은 전세를 줬었다는데 3층에 조금 있으면 계약 만기라고 우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제 말에 유진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진짜? 그럼 완전 대박 아니야? 몇 평인데? 평수도 30평대라 사는데 불편함은 없겠더라고. 거기다 시부모님이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길래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와, 그럼 돈이 엄청 많이 절약되겠네. 그렇지. 아무래도 집이 해결되니까 모든 게 수월하긴 하더라고.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부러운 듯 다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경미만이 불만과 질투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곧 경미가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난 가히 네가 꽤 똑똑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해봐라. 1층이 시댁이고 니넨 3층에 사는 거라며.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큰 문제가 있지. 시댁이랑은 무조건 멀리 살아야 한다는 말이 왜 있겠어? 그게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시댁이랑 한 건물에서 같이 산다고? 너 지금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차라리 둘이 대출을 받아서 따로 집을 얻는 게 100배, 1000배 나을걸? 경미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경미를 안심시키려 말을 꺼냈어요. 경미야,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크게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만약 두 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나도 절대 그런 결정 안 했겠지. 이래서 네가 순진하다는 거야. 원래가 결혼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시부모라는 사람들이거든. 경미가 흥분까지 한 채 말하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달래야만 했습니다. 경미야,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가희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서울의 30평대 집에 그것도 리모델링까지 싹 다 해주신다는데 나 같아도 들어가서 살겠다. 유진이가 부럽다는 듯 다시 말을 꺼냈지만 경미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거야. 결혼한 여자들이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난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잘 선택해. 둘 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라며 경미가 유진이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유진이도 기분이 상했던 모양으로 경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럼 너네 시댁은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당연하지. 우리 예비 시댁은
저 멀리 섬에 있어서 배 타고 들어가야 하거든. 처음 만나던 날 예비 신랑이 본가가 섬이라는 말에 완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더 들이댔잖아. 이런 조건의 남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 뭐? 섬? 그럼 한 번 가려면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가겠냐? 거기다 비바람 불고 그러면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대. 이런 대박이 어딨겠어. 그런 건가? 난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 섬이라고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시댁이랑 같은 건물에 사는 거야말로 미친 짓이지. 내가 장담하건대 가히 너 말이야.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산다 못 산다 그러고 있을 거다. 지금껏 내가 본 시어머니들은 아들 집이 자기 집인 것 마냥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난리도 아니거든. 니네 시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니들 보고 거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니네 시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거기다 며느리감이 순진에 빠져서 그냥 헤헤거리니까 이건 뭐 그냥 날로 먹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걸? 아마도 니네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다 뒤지고 냉장고 검사에다 난리도 아닐걸? 그러니까 미리부터 각오하고 들어가. 마치 겪어보기라도 한 것 마냥 경미가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경미와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잠시 후 후식으로 커피까지 마시고 친구들과 헤어졌는데요. 유진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위로했습니다. 가희야, 아까 경미가 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내가 볼 때는 괜히 질투나서 그러는 것 같거든.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듣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해.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지라 친하게 지내던 유진이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는 거래. 우리 엄마 수학 선생님인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엄마는 분명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하는 분이라 난 우리 엄마 말 완전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만약 니네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아까 우리 언니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진심을 다해 위로해주는 유진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 유진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유진아,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난 그냥 너답지 않길래 말해준 것뿐이야. 그냥 평소 너답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봐. 그게 네 매력인 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런가? 난 잘 모르고 있었는걸? 지금까지 지켜본 내 친구 가희는 말이야. 항상 긍정적이고 배려심도 많은 친구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라며 유진이와 함께 한참 동안을 까르르 웃었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뒤 엄마에게 장난스레 물었어요. 엄마, 한 건물에서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야 하잖아. 근데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면 어떡해? 뜬금없이 그런 건 왜 묻고 난리야? 아니,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 살 거라고 하니까 친구가 정신이 나갔다고 막 뭐라고 하길래. 정신 나갈 것도 많다. 요즘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도 시어머님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인다고 했잖아. 시어머님 매일같이 쫓아오려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네 시어머니 부동산 일 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쫓아올라올 시간이 어딨다고 그래. 저번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일 말고도 운동이다 보다 사는 게 엄청 바쁘시던데 안사돈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하루를 참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엄마 모습에 다시 안심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리모델링 다 끝날 것 같다고 엄마가 같이 오라네. 벌써? 엄청 일찍 끝났네? 그러게, 엄마도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 근데 우리랑 같은 건물에 살 생각에 엄청 좋아하시는 느낌이야. 본가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줘서 가히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서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암튼 다음 주 주말에 가보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혼집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시댁으로 가자 시어머님이 신나서 말했어요. 가희가 벽지를 흰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니.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 해놓고 보니까 아주 예쁘더구나. 마음에 들 거야. 얼른 올라가 보자. 시어머님이 들뜬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놀란 채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남편조차도 몰랐던 모양으로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가전제품이랑 장롱도 새로 산 거야? 당연하지. 리모델링하면서 싹 다 세트로 맞춰봤는데 마음에 드니? 가희한테 물어보고 사려다가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건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집안에는 가전제품과 장롱뿐만 아니라 식기, 세척기까지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들어가서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였어요. 잠시 넋이 나간 채 두리번거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도 다 해놔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어때? 가희는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닌걸요? 너무 좋아 보여요. 나머지는 제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다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선 더 돌아보고 얘기하자. 근데 마음에 들긴 한 거지? 그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직구경을 끝낸 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시댁이랑 멀리 살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저희도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걸요? 근데 가전제품까지 다 사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예뻐서 사주는 건데. 우리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얼굴을 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는데요. 나름 회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이 있었거든요. 배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뒤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역시나 시부모님은 철저히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해주며 함부로 올라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며칠 전 미리 연락을 했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부모님이 과일이나 반찬뿐만 아니라 이것저것들을 다 챙겨주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서류를 놓고 온 것을 알게 됐고 팀장님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희 씨, 그 서류 중요한 서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오면 어떡해? 지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회의 자료 한 번 더 검토하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류를 집에 두고 올 수가 있어? 그게 오늘 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빡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차도 막힐 텐데 이제 어쩔 셈이야. 저기 제가 시어머님께 연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어찌나 몰아붙이던지 제 입에서 시어머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팀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시어머님? 혹시 같이 사는 거야? 설마 시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겠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좀 복잡하긴 해요. 시부모님이 부동산 일을 하고 계신데 연락하면 도와주실 것 같긴 해요. 그래? 그럼 빨리 연락 좀 해봐. 라며 팀장님이 재촉했고 제가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회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 서류를 가져다 달라는 말인 거지? 네, 맞아요. 가져다 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가만 보면 넌 가끔 엉뚱한 걸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 서류가 어딨다고? 내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만나 확인이나 해줘. 그리고 앞으로 은혜 어떻게 갚는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야. 네, 꼭 은혜 갚겠습니다. 라며 제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고 팀장님이 옆에서 어이가 없었던 것인지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팀장님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팀장님, 시어머님이 서류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 가희 씨네 시부모님은 가희 씨 때문에 심심하진 않겠다. 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항상 팀장님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저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고요. 그냥 딱 그래 보여.
하긴 막대 먹은 며느리보다 가희 씨 같은 캐릭터가 훨씬 낫긴 하겠네. 근데 차가 막히면 안 될 텐데. 라며 팀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며느라, 나 지금 도착했다. 네? 이렇게 빨리요? 얼른 내려오기나 해. 급하다며. 네, 알겠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내려가려던 찰나에 팀장님이 따라오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 네? 팀장님이 왜요?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시어머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며느리 심부름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저기 그게 시아버님이 오셨는걸요? 뭐? 시아버님이? 우선 내려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착하셨네요. 그제서야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시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물결치기 시작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팀장님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자마자 앞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 뛰어왔어요. 며느라, 여기다 여기. 아버님! 제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자 시아버님이 박력 있게 한 손에 헬멧을 들고 급히 서류를 건넸어요. 그날 시아버님의 모습은 가죽 점퍼에 헬멧까지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채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설마 또 김 사장님네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들키면 큰일이잖아요. 괜찮아. 이번에는 네 시어머니가 특별히 합법적으로 허락해 준 거니까. 네 덕분에 오토바이로 라이딩도 하고 아주 좋았다. 이런 일이 절대 흔하지 않은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럼요. 근데 진짜로 어머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라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늦지 않게 가져다 주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어. 저기 그런데 한 1분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그럼요. 아버님께서 일찍 와주셔서 시간은 충분해요. 아참, 여기 이분은 우리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우리 시아버님이세요. 제가 소개를 해줬고 두 분이 쑥스럽게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팀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팀장님, 초면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오토바이 옆에서 며느리랑 인증샷을 찍어야 하거든요. 이 가죽 자켓이 오토바이 옆에 있어야 빛이 나서요. 아, 네.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라며 팀장님이 시아버님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시아버님과 제가 오토바이 앞에서 손 하트를 만들며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다시 헬멧을 쓰고는 말했어요. 며느라, 그럼 파이팅이다.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했다. 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멋들어지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팀장님이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와, 그동안 가희 씨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시댁도 어마어마하구나. 가죽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시아버지라 대단하다. 아,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사실 시아버님이 오토바이 타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오토바이 타면 시어머니께 엄청 혼나거든요. 저 오토바이도 시아버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생갈비집 사장님 오토바이거든요. 저거 엄청 비싼 거라 두 분이 워낙 친해서 가끔 몰래 빌려 타시거든요. 사실 저도 뒤에 몇 번 타봤는데 완전 장난 아니에요. 라며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팀장님이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건물에 살다 보니 시부모님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어머니 몰래 오토바이를 타다가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안전운전과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가끔씩 뒤에 얻어타곤 했습니다. 암튼 그날 시부모님 덕분에 회의가 무사히 끝났고 퇴근 후 생갈비집에서 거하게 한턱 냈는데요. 생갈비집 사장님도 합석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놀랄만한 일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팀장님이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기 가희 씨, 혹시 가희 씨 남편 말이야. 형이나 동생 있어? 아주버님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그럼 결혼했겠네? 팀장님이 급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는데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주버님 결혼 안 했는걸요? 팀장님처럼 일에 빠져 사느라 사귀는 사람도 없어서 시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 결혼식 날 보니까 가희 씨 남편 얼굴도 잘생겼던데 아주버님도 잘생겼어? 그렇죠. 얼굴은 아주버님이 좀 더 남자답게 생기긴 했어요. 제 말에 팀장님이 침을 꼴깍 삼키며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럼 혹시 나이는 몇 살이야? 우리 남편보다 2살 많으니까 35살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33살이니까 나랑 완전 딱이네. 라며 팀장님이 신나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소개팅을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시아버님을 보고 화목한 집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네요. 내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결혼을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괜찮은 남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야지 싶었거든. 근데 그날 가해신의 시아버님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싶더라니까. 그렇긴 해요. 우리 시부모님 완전 좋으세요. 그래서 말인데 그 아주버님 좀 소개해주면 안 될까? 너무나 뜻밖이라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팀장님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 퇴근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는데요. 두 분 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내내 결혼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아주 잘 됐네. 그날 봤더니 사진도 잘 찍어주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 시아버님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얼마 뒤 팀장님과 아주버님이 소개팅을 했는데요. 나름 잘 만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유진이 결혼 소식이 들려와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날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난 뒤 유진이와 단 둘이 남게 됐고 제가 물었어요. 경미는 안 온 거야? 임신했다고 부랴부랴 결혼하더니 얼굴 보기 힘드네. 그게 아니야. 지금 경미 난리 났어. 내가 경미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말이야. 라며 유진이가 경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진이 말에 의하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경미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놀란 채 제가 물었습니다. 시집살이라니 시댁이 섬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 시댁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장난이 아니래. 거기다 남편도 완전 시부모님 편이라 경미가 진짜 힘든가 봐. 근데 경미가 잔머리를 쓰다가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도 들어. 잔머리? 무슨 잔머리? 그동안 경미가 회사 다니기 싫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랬지. 경미 꿈이 취직이었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해서 귀해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입덧도 심하고 의사가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야. 진짜? 난 전혀 모르고 있었네. 경미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잘 살고 있는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냐? 암튼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그 뒤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지옥이라니? 그게 시댁이 무슨 섬이라고 했잖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가 내려와서 살림을 배우라고 했대. 뭐? 섬으로 들어가서?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짐까지 바리바리 싸서 올라왔더란다. 올라와서는 시아버지 혼자 있는데 걱정이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남편이 경미를 쥐잡듯 한 모양이야. 우와, 그 TV에서만 보던 그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었던 거구나? 당연하지. 암튼 두 모자 성화에 못 이겨서 경미 지금 그 섬에 가 있어. 뭐? 섬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남편은? 남편은 혼자 신혼집에 있지. 알고 봤더니 섬으로 보내놓고 남편은 내내 게임하고 아주 신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럼 언제 올라오는데? 병원도 다녀야 하고 그렇잖아. 병원은 배 타고 나가면 쉬네? 그런 곳이 있긴 하대. 우선은 살림 배울 때까지 있으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지. 통화하면서 완전 펑펑 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 질러서 끊겼어. 와, 진짜? 그리고 어떻게 살아? 내가 보기엔 벌 받은 거 아닌가 싶어. 나도 내막은 잘 모르지만 경미가 하도 장꾀를 부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 아닐까? 경미 결혼식 날 시어머니 뒷담화하다 걸린 거 너도 봤잖아. 맞아. 나한테도 섬 노인네라고 막 함부로 말하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그동안 경미가 한 걸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 같아. 너한테도 얼마 못 가서 이혼할 거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렸냐? 하긴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긴 했어.
근데 넌 시부모님이 완전 잘해주신다며? 잘해주다 뿐이야? 반찬도 다 해다 주시고 과일 같은 것도 다 사주셔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거진 다 적금 들어가서 꽤 많이 모았어. 나도 그런 시부모님이라면 그냥 한 집에서도 살 수 있겠다. 그렇잖아도 우리 아주버님도 곧 결혼하는데 2층에서 살 것 같아. 와, 진짜 대박이네. 그때 네가 소개해준 그 팀장이랑 잘 된 거야? 어, 팀장님이 우리 시아버님 보고 멋지다면서 아주버님 소개해달라고 해서 내가 소개해줬다고 했잖아? 둘이 완전 잘 돼서 결혼할 것 같아. 제 말에 유진이가 대단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답니다. 그대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했고 2층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도 좋은 분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을 소개해준 것에 대해 형님이 항상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 유진이에게 경미 소식을 다시 듣게 됐는데요. 경미가 출산한 지 꽤 됐는데 연락이 없길래 내가 연락해봤거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수시로 올라와서 몇 주씩 있다 간다나 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말로만 들어도 너무 무섭다. 그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내가 볼 때 저러다 이혼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러고 어떻게 살겠어. 라며 유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결혼한 뒤 뒤에서 친구들에게 제 악담을 하고 다닌 게 떠올랐어요. 가희 말이야. 1년 안에 이혼한다의 한 표다. 쟤 완전 미쳤다니까. 이래서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허구한 날 하고 다녔으니까요. 유진이와 통화를 하며 경미가 생각이 나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마음 따뜻한 시댁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